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이슈 중에 이슈, 뉴스 중에 뉴스는 확실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인데 취임 이후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거부권 행사였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대통령 입장에서 좀 소상히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예.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시고 물론 오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하긴 했습니다만 예. 비서실장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직접 육성으로 예.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여론에 조금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대통령의 모습 오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네. 이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거부권을 예고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뒤에 이어서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실 때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부권은 예고됐던 바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국민 한 70% 가까이가 이 법안,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다소는 형식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걸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뭐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제 거부권이 또 한 번 행사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사이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고 아마도 이제 28일 날 예정돼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의안이 회부가 될 텐데 뭐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고 그야말로 22대 국회 초입에서부터 특검 정국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2일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공이 국회로 이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 차례로 한번 그 발언들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 위배된다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지원님.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 엄연히 명백히 그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뭐 탄핵으로 뭐 이렇게 그 한다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특검법으로 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 이거를 삼권 분립의 그 제도하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앞뒤를 보자면 이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다. 네. 그리고 특검제도는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앞뒤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검사 제도를 우리 이제 헌정사에서 13번 그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던 게 관례였고 네. 그동안의 이제 과거의 전례였는데 이번에 이제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건데요. 예.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예. 특별검사도 검찰권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행정부의 소속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이 그 특별검사법에 보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배제한 거여서 이게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 주장인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네. 여당이 의지를 갖고 개입을 했더라면 네. 임명권에 관해서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체에 이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야당이 올린 안대로 통과된 거였고 과거에도 특별검사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그 임명권을 줬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아예 법안에 명시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합의하에 그렇게 예.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법안도 야당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여당이 개입을 했더라면 조정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위헌이기 때문에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 좀 납득되지 않는 예. 논리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특검이 바람직하게는 과거의 전례들처럼 합의하에 통과됐으면 좋겠지만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또 국회 운영의 원칙상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 거부권 행사의 사유는 일종의 여당이 자초한 혹은 지금 대통령실이 자초한 그런 결과인데 네. 스스로 자초해놓고 그거를 거부권의 사유로 밝히는 건 좀 납득이 안 돼요.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특검 그 검사 추천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추천권을 이 박탈한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그 논란이 됐던 내곡동 사저 네. 관련해서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특검이 만들어졌었는데 아마도 그때와 지금이나 공통적인 게 이제 그게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그러니까 수사 사안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이제 예.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이 특검 검사를 선택하는 거를 이제 선택권을 제한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나름대로 뭐 일리는 있는데 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 법안을 무조건 논의에 그 응하지 않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좀 미리 하셔서 이게 과도한 조항이라든지 특히 독소 조항 같은 이 그 특별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그 특검법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더라면 이건 뭐 다 지나간 얘기이긴 그러네요. 합니다만 예, 예, 예.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그 지난 아쉬움은 여전히 남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여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냐면 여당은 이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네. 라는 이야기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한적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그 제2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원하면 모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해석이나 그 관례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위헌성이 있거나 첫 번째로 예. 두 번째로는 그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이 재정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법안이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적 국민적 그 이해에 반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족의 어떤 사법적 위험,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 앞서 설명했던 예를 들어 국민적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위헌성이 있거나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대통령 시대도 주장한 위헌성은 제가 보기엔 선후관계상 논리가 예.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유에 부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공직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네. 일종의 이제 위헌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게 네. 야당의 주장인데요. 물론 뭐 이게 실제 위헌이 될지 여부는 네.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가봐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탄핵 소추 네. 절차이거든요. 예. 내지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 절차일 텐데 예.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21대 국회가 다 저물어가는 마당에. 네. 그래서 이게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해석까지 야당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잠깐 봤습니다만 범야권 규탄 대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꺼냈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탄핵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탄핵이라는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탄핵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총선 때부터 그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상당히 의아하면서 우려했던 거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곤 했었는데 이번 총선 때는 그런 얘기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거르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역풍이 네. 별로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됐나 하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최혜병 특검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님 언급하셨듯이 국민들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걸 정치권에 특히 야권에서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또 이 등에 업고 이런 그냥 탄핵 이야기를 아주 예.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물어보셨던 이제 여당에서는 이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대통령께 보장된 권리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는 법안 제출권이 없어요. 의회만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예.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사를 경우가 많죠. 많이 나타나곤 그래서 하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그 얘기를 한 네네. 것 같고요. 근데 그 미국이랑 우리가 단순 사정이 좀 비교하는 다르고요. 거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우리는 정부가 법안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하곤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제 그 입법부를 존중을 해서 입법부에서
그 의결되는 이런 법안은 좀 존중하라는 차원에서 예.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좀 예. 제한되게 사용하라는 게 법안의 어떤 취지 깔려 있는 취지라고 봅니다만 예. 이제 취임한 지 2년 만에 거부권 행사가 한 10번에 이른다.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 여론은 썩 좋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법안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28일 본회의가 유력하고요. 그때 이제 재표결이 예상이 되는데 여권의 이탈표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야 분위기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단일 대우에는 큰 지금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원 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28일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 8분을 좀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좀 데이트 일정이 좀 잡혀가지고 쭉 이번 주, 다음 주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얘기 뵌 분도 있고요. 예, 이미 좀 네. 7, 8명을 지금 여당 의원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탈표 17표만 여당에서 나오면은 이게 다시 이제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금 물밑기 싸움이 지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석 의원이 전부 다, 재적 의원이 전부 다 출석한다는 걸 전제로 네.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제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그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법률안 제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쨌든 21대 의원 중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했거나 낙천한 의원들이 55분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네. 예. 그분들이 과연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당선자들, 그러니까 재선을 한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거부할 거냐,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7표까지 이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또 김웅 의원이라든지 오늘 유희동 의원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소수이고 또 일부 이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17명 이상이 제의에 찬성을 해서 이 법안이 제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되고 그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여당은 뭐 당이 거의 풍비박산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여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다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제의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가면은 야권의 의석이 192석입니다. 네. 8표만 이제 넘어오면은 네. 거부권이 무력화돼서 여당으로서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 이렇게 높다면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국회가 무작정 대통령의 거부권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면에 봤을 때 여당으로서는 이게 리스크를 점점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좀 전 화면에서도 김웅 의원은 이미 한번 재선명 특검법을 찬성표를 던졌었고 안철수 의원은 공공연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찬성표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근데 오늘 새롭게 나타난 분이 이제 유희동 의원이란 말이죠. 그동안 이제 안 보였던 분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했을 경우 변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민주당 내에 이제 후보 선출 과정이 이제 또 한번 그랬었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3분 정도는 이제 확실히 그 이탈표로 카운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몇 분이 더 있을지 제 생각에는 이걸 가결시킬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설득당할 여당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부결된 채로 끝나고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다시 특검법이 상정이 되고 한동안 이 특검법 전국으로 22대 국회 초반부가 네. 잠식될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되나 예. 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가 한참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 성적표도 좋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를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이제 25일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예, 금요일 날 또 이제 장외 집회를 이제 야권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근데 제 나타나고 있네요. 생각에는 국회 거의 뭐 그 압도적 다수를 네. 차지하고 있는 이제 꼭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야권 네. 이미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회 가서 얼마든지 그 입장 발표하고 의견 얘기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이럴 수 있는 수단들이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예. 계속 그렇게 시작도 개원도 하기 전에 네. 당선인들을 데리고 계속 장외에서 저러는 거가 과연 바람직할까 뭐 그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 차례로 소환을 했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공수처에 있었던 건데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장관 2차 보류 주시 외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진실을 고하시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하시고. 네. 박정훈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한테서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이제 전해 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이제 서로 진술이 이제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이종석 국방장관이 그 해병대 그 수사단의 네.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31일 날 갑자기 그걸 경찰로 수사 이첩 보류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하는데 우리 화면을 아까 그 수사 일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면 더 그 쉽겠네요. 사이에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네. 그런 어떤 그 개입이 있었고 네.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하면서 경로했다. 이 얘기를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듣고 그걸 박정훈 대령한테 네. 전달을 했다는 건데 네. 물론 김계환 사령관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뚜렷한 증거가 김계환 사령관이 다른 국방부 관계자하고 통화하면서 네. 그 사실을 얘기했던 기록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입니다. 네.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대통령의 기색을 살펴서 본인이 결재했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나 이런 게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네. 이후에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특검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어쨌든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각각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 네. 대질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대질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아직까지 것 전해지지 같습니다. 않고 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만은 김계환 사령관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박 전 단장 측은 그 변호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증거가 충분하다. 진실을 고하시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박 전 대령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김 사령관하고 박 대령 사이에 뭔가 전화 통화가 있었다든가 하면 그거에 대한 뭐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뭐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될 텐데 그런 네. 정도의 증거까지 지금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이 그 21대 국회에서 다시 부결이 돼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럼 22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이 또 지리하게 뭐 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언제 개원을 할지, 개원을 해야 이 특검법이 다시 상정이 되고 의결되는 절차를 거칠 텐데 예. 그리고 다시 정부로 가서 만약에 그때도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이러면 몇 달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 공수처에서 수사는 그 거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 수사 완료되고 이제 특검이 시작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은 일단 증거가 충분하다, 대지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내일이면은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일 첫 출근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 청문 보고서가 오늘 채택이 됐고 내일 첫 출근인데 과연 이 부분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핵심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VIP의 경로설 이게 이제 공수처 수사로 이게 통해서 밝혀질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네. 뭐랄까요? 이제 이 공수처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공수처가 이 사안을 들고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동안에 공수처장도 없고 뭐 대행의 대행 네. 이런 체제다 보니까 공석이 넉 달이었죠.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공수처가 비로소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다 해소하면서 이게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수사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예. 어쨌든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현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에서 지금 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공수처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 많은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계속 공수처 수사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6년 전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인도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고 그게 단독 외교였다.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했는데요. 외교부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놨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누가 먼저 네네. 말씀하시겠어요? 그 외교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원래 인도 쪽에서 초청한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체부 장관이 그 시기에 아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국정감사 중에 이 장관이 외국에 이 그 해외 출장을 가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좀 그 곤란하다. 그랬는데 이제 인도 쪽에서 예. 그렇다면 뭐 그 수준에 버금가는 뭐 다른 분이라도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시는 게 어떻겠냐 뭐 그래서 예. 그쪽에서 좋다 그랬다는 건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쪽에서는 인도 쪽에서 초청한 분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었다 애초에 네. 그거 예. 그 부분을 부각을 하는 거고 이제 여당이나 외교부 쪽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어쨌든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 초청에 동의하고 환영했다. 뭐 요 대목을 더 강조하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가게 된 경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제일 국민들 정서에 그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그 타지마할
가서 사진 네. 찍고 이런 게 그거는 원래는 이 일정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던 일정인데 그거는 순전하게 관광 목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는 애초에 일정에도 없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귀국 그 보고서에도 그 일정은 빠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어떤 개인적인 그 관광 일정이 아니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과연 그러한 부분에 이제 그 국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그때 그 가실 때 인도 쪽으로 가실 때 아마 대통령 전용기를 타셨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에다가 휘장도 대통령 휘장도 같이 부착한 채로. 근데 그런 예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한 가지 팩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그때 당시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 장관이 같이 갔습니다. 갔죠. 일단은 갔습니다. 네. 갔고 지금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단장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이제 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도종환 장관도 이제 함께 간 거는 지금 맞고 외교부는 어쨌든 그 인도에서는 장관급을 요구를 했으나 여기서 김정숙 여사가 준비하고 있다 하니 그때서 총리 명의로 인도 총리 명의로 다시 한번 이제 초청장을 보냈다. 이게 이제 외교부 설명이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랬다면 네. 그거는 당연히 그 김정숙 여사 관계 그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게 가능했더라면 굳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아니, 결국에는 문체부 장관은 갔으니까요. 갔으니까 김정숙 여사는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별히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쪽에 우리 쪽에서 그럼 김정숙 여사도 그냥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쪽 의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건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외교부가 사실은 좀 불분명한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초청장이 있다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건 뭐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최초에 해명을 했는데 있는 건 분명하고요. 공식 초청이 이루어진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초청을 해달라는 그게 이제 요구가 초청 있었던 유도다라는 식의 이제 그 정치적 공세나 비판을 하는 건데 셀프 초청이라는 말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인도 총리 명예 초청장이 없어야 셀프 초청인 거죠. 인도 총리 명예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공식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강요된 초청. 글쎄요, 그거는 너무 저는 인도 정부를 폄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 강요된 초청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다만 그것이 불가피한 방문이었냐, 내지는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갈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지에서 타지마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이 국내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뭐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리 고유의 문화시설을 방문한다 그래서 그걸 두고 무슨 외유성 관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근데 이제 기본질적인 대통령도 가지 않은 상황이고 김정숙 여사가 이제 단독으로 간 상황에서 일정에도 없던 타지마할을 둘러봤고 나중에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이제 얘기인데 말이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지역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윤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쇼핑을 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명품샵을 들려서 때문에. 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방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규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시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그와 관련된 특검 주장의 물타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가지고 마치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 것처럼 다시 이걸 그 소환해서 쟁점
시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일종의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사 평가를 하면 될 일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함께 특검을 하자, 동시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여당의 당선자도 있던데요. 자연인이 된 김정숙 여사, 그것도 검찰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로. 검찰에 수사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근데요,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예. 이 문제는 계속 일부에서 계속 논란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키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에요. 근데 회고록에서 어떻게까지 과하게 그 표현을 하셨냐면 영부인으로 단독 외교, 최초의 단독 외교, 네.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네.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를 이걸로 하기보다는 어제 이제 박지원 그 전 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희호 여사가 2002년에 유엔 본부에 가서 그 아동 관련해서 아동 이제 연설을 관련한 했었죠. 연설하신 거 그게 어찌 보면 그 최초의 외교다. 영부인 단독 외교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논란을 문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박지원 키운 거다. 당선인의 의도는 단독 외교가 그렇게 뭐 생뚱맞게 이제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그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대통령 전세기나 전용기 타시지도 네. 않고 그냥 민간 항공기 네. 그 타고 그렇게 소박하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유례도 없이 대통령 휘장 달고 대통령이 안 계신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 달고 가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 네. 아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그 김건희 여사나 우리 쪽에 그 누가 영부인의 과거 영부인이 지금 이런 상황 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도 한번 생각하면서 예. 그 여당의 비판에 대응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지금 상당히 이제 논쟁거리입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특검을 주장하고 하면서 이제 이슈화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극 엄호하고 있는데요. 양측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뭐 수사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거든요.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누가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해외에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게 해야겠죠. 회고록의 제목이 좀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그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좀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외교부나 앞서 말씀드린 통일부나 대단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러저런 구설에 오르는 것들은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안동 화해마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인도 정부가 타지마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가신 건데 그걸 마치 네. 일단 짧게 요 얘기 짧게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갈 텐데 일단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했었던 차가 있어서 요즘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예산 전용 문제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이 국고손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특검을 도입하는 거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김정숙 그 여사는 이제 자연인입니다. 때문에 이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가지고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국고손실죄로 고발돼 있으면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동시특검을 도입하자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때문에 이제 물타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일종의 맞불성 물타기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쟁점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쓰심으로 인해서 약간 긁어부스럼 격이 되긴 했는데 때문에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특검 운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 두 사안은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대한 물타기다. 네, 저도 그런 이걸 말씀이시고.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타기라는 비판이 당장 나오는 건데, 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걸 뭐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비호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한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었다고 제보한 그 주민을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요. 당사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에 써져 있는 그 메시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은 이 책 한 개만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은 이거 한 책만 있고 포스트잇 다른 책에는 포스트잇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인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2022년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 이렇게 사인 내용은 다 네 권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예, 저 책들이 보니까 저 책을 주운 사람은 과거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가기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 주웠다는 거죠, 이 책을. 그 중에서 오늘 4권을 들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최재형 목사가 직접 친필 사인으로 최재형 목사의 사인으로 추정이 되는 그 사인이 이제 들어있는 그 책 4권을 갖고 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왜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이 쟁점이 되니까 네. 나중에 가서 해명하기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그 기준이나 원칙에 따르면 선물로 받은 일체의 것들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책은 왜 버리고 명품백만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연 그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저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저 책도 다 일체를 보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선별해서 책은 다 버리고 명품백만 보관하고 있다. 그건 뭐 이 원칙에도 좀 맞지 않고 과연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대목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혹은 뭐 이제 뒤에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 이렇게 이제 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좀 선택적으로 보관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게 생겨 있네요. 지금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이게 당선되기 전에 받았더라면 하등 뭐 그걸 버리던 갖고 오던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마 이걸 받은 시점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아직 그 관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왜 사저에서 출퇴근하시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그 디올백도 그 옛날 사시던 사저 건물 지하에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 책이라든지 다른 선물들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 책들도 당선된 이후에 받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 이미 가 있는 후에 받은 거라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되거나 선물 받은 거 다 보관하게끔 돼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좀 난처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